1950년대 부산 해운대의 빈곤 속에서 태어나 자란 서른도 씨는 기쁨과 고통이 뒤섞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꼽으라면 1985년 어머니 김혜자를 잃은 슬픔과 1778년 해운대에서 만난 마음속으로 바다의 소녀라 부르던 그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후회가 꼽힐 것이다. 김혜자 씨는 전쟁 후 한국의 가장 어려운 시절을 홀로 견뎌내며 서른도를 키운 싱글맘이다. 가난한 어부 집안에서 태어난 운도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한국 전쟁 중에 실종된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일부터 어부들의 그물을 수선하는 일까지 밤낮으로 일하며 운도를 키웠다. 그녀는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교사였으며 그에게 인내심과 인생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해변에서 맨발로 달리던 시절에 햇볕에 그을린 마른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항상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말한 적이 있다. 1985년 김 여사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가난한 가정에서는 흔한 질병이었다. 운도는 27세로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는 이웃으로부터 편지를 통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부산으로 급히 돌아왔을 때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는 어머니의 작은 무덤만 볼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운도를 절망에 빠지게 만든 정신적 충격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치 세상 전체가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고 꿈을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의 가장 큰 후회는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운도는 젊은 시절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조선소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보내고자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과 지리적 거리 때문에 자주 돌아갈 수가 없었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오래된 손수건을 신성한 기념품처럼 간직했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 어머니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고 손수건을 만질 때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른도의 가장 큰 슬픔은 어머니를 잃은 데서 끝나지 않는다. 또한 그는 감히 고백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후회로 인해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1978년 20살이던 운도는 어느 여름 오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어린 소녀를 만났다. 그 소녀는 그의 진짜 이름은 결코 알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바다의 소녀라고 불렀던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온 서울 출신의 학생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운도가 바람에 날린 목도리를 주워주면서 만났고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다 파도처럼 밝았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는 운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래 위를 거닐며 길거리 음식 상인이 파는 구운 생선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끝나자 그녀는 운도에게 바다의 친구여 고맙구나 라고 쓰인 작은 메모를 남기고 서울로 돌아갔다. 운도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그녀의 이름을 물을 수 없었고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소년이 밝은 미래를 꿈꾸는 도시, 소녀인 그녀에게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다. 그 후로 그는 그녀와 완전히 연락을 잃었고 그 후에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2024년 부산의 조용한 저녁, 66세가 되던 어느 날 그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마침내 스스로에게 그녀가 내 인생의 사랑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은 오히려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른도의 가장 큰 슬픔은 어머니를 잃은 상실과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후회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깊은 상처는 시간이 결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서른도 선생의 삶은 부산에서 육체 노동을 하던 시절부터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기까지의 긴 여정이었다. 그는 스타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었지만 밑바닥부터 자랑스러운 삶을 쌓았고 큰 성공과 실패를 거치며 인내심과 용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기쁨으로든 고통으로든 그를 울게 만드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른도 선생의 첫 번째 성공은 1983년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해 여의도의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해운대에서 어머니를 도와 그물을 고치던 시절로 손이 굳어졌지만 그는 금세 용접과 배 조립 기술을 익혀 작업장에서 가장 뛰어난 근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3년간의 노력 끝에 1986년에 28세의 나이로 작업장 감독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2배로 늘어났고 그 돈으로 부산에 있는 어머니께 돈을 보낼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은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한 말,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는 조선소를 떠나 인천의 작은 기계 수리점을 열면서 그의 경력은 더욱 꽃을 피웠다. 그는 이전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과 트럭 엔진 수리를 전문으로 했고 점차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995년까지 그의 가게는 중소규모 수리점으로 확장되어 직원 5명을 고용하고 꾸준한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경력을 쌓은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2000년에 그는 부산의 작은 집을 사서 바다 근처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바다가 항상 자신이 속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끈기와 결단력의 이야기이며 이는 그가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해운대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배운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서른도의 인생은 실패와 고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한국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운송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의 수리점은 거의 절반의 고객을 잃었고 그는 떠밀려 가기 위해 빚을 져야 했습니다. 1998년이 되자 그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고 공장은 은행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친구에게 내가 한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 실패로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2001년에 작은 매장을 열 만큼 돈을 모으기 전까지 2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10년 수리점을 확장하려 한 시도였다. 52세의 나이에 운도는 모든 저축을 투자해 더 많은 기계를 사고 인천에 더 큰 공간을 임대해 가게를 작은 회사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대기업과의 경쟁을 예상하지 못했고 프로젝트는 1년 만에 실패로 끝났으며 5만 원, 당시 약 4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나는 너무 야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인천에 있던 집을 팔고 빈손으로 부산으로 돌아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서른도를 울렸던 노력은 실패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극복해야 했던 순간에도 있었다. 1985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서울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가 없어서 이틀 늦게 소식을 접했고 부산으로 돌아와 어머니 묘소 앞에서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어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때인 2005년 그의 수리점이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을 때 그는 작은 사무실에서 울며 어머니가 운도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슬퍼서 울은 것이 아니라 오늘 어머니께 뵙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좌절은 1998년 금융위기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한 때였을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의 도움에 의지해 살았고 건설 노동자로 자비를 했으며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끌어당긴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바다 소녀에 대한 기억이었고, 그는 2001년에 작은 가게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예민한 마음을 증명하며 항상 역경을 극복하고 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른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야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큰 명예나 부를 꿈꾸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안정적인 직업을 쌓는 것, 정직하고 친절한 삶을 사는 것 등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가치였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해운대 출신의 겸손한 사람이 보여준 인내와 겸손의 증거입니다. 운도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 중 하나는 빈곤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어부 집안에서 태어나 고구마를 섞어 밥을 먹고 낡은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희생으로 살아가지 않고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1986년에 서울에서 공장 관리자가 되어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저축을 시작할 만큼 돈을 벌면서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어린 시절의 빈곤에서 벗어난 것이 항상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 그저 예전처럼 배고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운도가 항상 목표로 하는 두 번째 성취는 자신의 노동으로 지속 가능한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는 대학 학위도 없고 의지할 인맥도 없었지만 손과 노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95년 인천에 정비점을 오픈하고 10년 이상 운영해 온 것이 이러한 목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공장은 결코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안정적인 삶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가난한 노동자를 고용,